정보 네트워크가 이제 발대식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이제 만났기 때문에 한번 기념사진을 앞에서 찍은 다음에 이제 분입토의를 할 텐데요. 분입토의는 각 지역별로 저희가 나눠가지고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나눠서 이제 여기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4개 조로 나눠서 할 겁니다. 반갑습니다. 농식품부 핵심 담당관 배르말 사장입니다. 날도 춥고 눈도 내리는데 아마 그 강원도 지역과 충북 지역이나 일부 못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기상예보 속에서 이렇게 멀리 전남에서, 경남에서, 울산에서 이렇게 멀리 와주셨는데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행사 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부터 농식품 보조 사업을 수요자에 맞게 분류 체계를 조정하고 맞춤형 사업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가지고 정보 제공 방법을 개선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보 제공이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농업인 참여 없이는 정말 구축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 사업이 국비 사업보다 많고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혜택 사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농업인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농업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상호 소통을 하여야만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올해 농식품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해 주신 지자체 20개 지자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인과 수요자 회원 159명이나 되고 아마 오늘 상당수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과 수요자들의 정부 정책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네트워크 회원에 가입해 주시고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약속도 많으실 테고 워크숍 일정을 촉박하게 잡아서 참여 못하신 분도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준비가 좀 다소 부족했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정책과 행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새로운 시도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석하신 지자체와 네트워크 회원들의 중심이 되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정보 부족하고 하는 문제가 해소가 되고 다른 분야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탁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정보 공급자는 정보가 소중한 농업인 등에게 소유자 입장을 우선 생각하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회원분들도 농업인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고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요구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활동력을 갖추고 농식품 정보를 농민에게 맞게 골고루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과 함께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아마 우리 부에서 23년 정보 제공 추진 방안과 협조 사항을 설명할 거고 그리고 농정원에서 시스템 운영 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임 처리도 있는 것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무식하게 자유롭게 논의해 주시고 정보도 공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알차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홍보물로 대체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농업 보조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진짜 농업인들은 저는 인터넷에 하고 있지만 지자체 가서 어떤 사업이 있나 찾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저희 이제 아버님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사업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옛날에 그 농업 지역에서만 농사를 짓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나이가 드신 분이 많아지고 또 외부에서 아니면 동네에 살면서 농사를 딴 시골에 가서 짓는
관의 경작자라고 태어나면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시골로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계통의 어떤 정보 전달이라든지 제공하는 것들이 전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계속 농사를 짓던 분들은 이제 네트워크가 있지만 새로 들어온 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취약하다. 취약 농업인들이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업 정보가 보면은 생산하는 그 지자체나 이제 농식품부에서 자기들이 정보를 농업인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행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보를 만들다 보니까 아주 딱딱하게 돼 있고 농업인들이 알기 어렵게 돼 있고 사업도 분류도 배치도 이제 농업인들이 찾기 어렵게 돼 있어서 실제로는 지침서를 줘도 다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든데 사업이 나는 과수를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지? 그럼 보면은 이 농림부 입장에서는 경쟁력 제고 사업이다 해가지고 경쟁력 제고 사업 파트에다가 넣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에 대해서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50% 이상이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고 있다.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정보를 모르면 그냥 끝이냐? 정보를 모르면 갑자기 보조 사업을 못 받고 당연히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못 받게 됩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중에 4천만 원 중에 솔직히 이전 소득 보조 사업으로 받는 돈이 1,0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이 보조 사업 정보는 그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사업 정보를 아예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알고는 있었지만 뭐 신청 시기가 정확하지 않거나 일을 하다가 깜빡 놓쳐서 신청 시기를 놓쳐서 신청하지 못한 경험이 70% 이상이 1회 이상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보의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저희가 이제 그렇게 그 문제 제기를 받아서 농업인들도 문제 제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루트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수요자 계속 사업 지침서 두꺼운 지침서를 그냥 농업인한테 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이트에만 올려놓고 정보를 공개했다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제가 정보 제공에 대해서 이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그러면 공급자 중심, 정책 중심으로 되어 있던 정보를 농업인들 중심으로 이제 분류를 바꾸자 해서 실제로는 이런 축산, 식품, 식량, 원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채소, 과수 이렇게 내가 과수를 지으면 과수에 들어가서 보면 되고 그래서 크게 대분류는 8가지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대분류는 너무 크니까 내가 이제 농사 짓는 것들이 2-3가지 되니까 이제 중분류를 해가지고 40가지를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분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농업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또 나타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정책 부분도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사한 사업들이 이제 각 다른 부서에 흩어져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봐서는 다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런 사업들을 비슷한 사업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제공해주자. 그럼 나는 예를 들면 원예 사업을 한다면 시설도 하고 IT도 넣고 비닐도 넣고 유통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뭐 산지 조직 유통 활성화라든지 조사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한 군데 묶어서 패키지로 또 제공하는 것들을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농업인들이 주로 이제 인터넷을 들어오는데 시군 말고 이제 농식품부 사업에는 아그릭스라고 있습니다. 아그릭스라는 그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옛날에는
사업 시행 지침이라는 게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쭉 리스트만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그 공고하는 시기에 따라서 뭐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올리는 시기별로 그냥 리스트만 쭉 돼서 무슨 사업 해서 거기서 키워드를 치면 그 사업이 나오는데 솔직히 농업인들이 키워드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뭐 과수 유통 지원 시설인데 뭐 자기는 사과가 짓는데 사과 치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요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걸 쫙 펼쳐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농업인이 들어왔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아까 분류 체계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인터넷에 들어오시면 맞춤형 농식품 사업 안내 시스템 지금 이 건물을 쓰고 있는 농정원에서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상당히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고 싶은 대분류를 찾아서 밑에 있는 분류를 요것도 보고 싶고 요것도 보고 싶고 체크를 해서 검색을 하면 이 분야의 사업들이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때 들어가서 리스트를 보면 되고 또 키워드 검색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농업인한테 수요자한테 맞는 사업을 검색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뒤에 나오겠지만 농식품 사업을 이렇게 사이트를 잘 만들어 놓으면 무엇하냐. 솔직히 소비자들이 농업인들이 농림부 사업 따기는 상당히 힘들고 근데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직접 수혜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사업이 있어야 진정한 정보가 가능한 거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 지자체 사업을 이제 만들었는데 지자체는 솔직히 자치단체 상위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라고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으로 만들어서 지자체에 신청을 받아서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들어오겠습니까? 뭐 이렇게 취지는 이렇습니다 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작년에는 7개 들어갔지만 올해 이제 20개, 20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좀 알고 싶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좀 자주 묻는 질문들을 또 만들어서 사이트를 이제 질문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전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홍보를 안 하고 그냥 사이트에 와서 보시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저희가 작년에 좀 늦었지만 1월달부터 이제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만든 걸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SNS에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어서 직접 뿌리고 각 그 유관기관 진흥청이나 뭐 산림청 그다음에 지자체에다가 이런 걸 배너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많이 쓰시는데 농어원이라고 지금 농민들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요약본을 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이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용을 해보고 이제 후기를 쓰면 저희가 이제 시상을 하는 그런 이벤트도 이제 추진해서 좀 홍보를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농식품 사업 정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개선하고 있고 앞으로 뭐 할 일이 더 많지만은 그래도 2년 동안 이렇게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국비 지방비 사업의 정보를 통합해서 같이 농민들한테 한꺼번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 한 5-6분이 지자체에서 오셨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국비 사업의 대부분은 지방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서 사업 정보가 제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사업 중에 519개의 8조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방을 통해서 나가는 돈이 사업이 205개, 그다음에 4조 8천 정도 됩니다. 대부분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국비 지방비를 같이 이제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 지자체가 국비 사업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사업은 따로 지방비 사업은 뭐 홈페이지에 뭐 2장 회의 자료로 이렇게 전달되고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따로따로 전달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한꺼번에 이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데 따로따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네트워크 회원 신청서를 다 제출하셨잖아요. 오신 분들은 제출하시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 통합 제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85% 이상 좀 84% 이렇게 이제 매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비 지방비 사업 정보 통합 제공하게 되면 뭐 농식품부가 할 때 같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지방비의 홍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은 실제로 사업이 늦게 가면은 공고 시간이라든지 접수 기간이 상당히 짧고 빨리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업 공고 시간하고 접수 기간이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30일 이상 공고하고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 두게 되어 있는데 이 사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되고 판단하고 15일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사업 기본 규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이건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건데 우리가 지금 맞춤형 안내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다가 기능을 좀 계속 개발해서 나가야 되는 기능 중에 이제 농가 개별이라든지 사업 단위별로 관심 있는 사업을 해놓으면 그게 문자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뭐 신청하지 못하거나 늦게 신청해서 내 것 좀 넣어달라고 나중에 계속 부탁을 하면 좀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 지방비 사업 통합 제공에서 신청하신 지자체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지침서를 저희가 표준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제출해 주시되 올해 처음 참여해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지자체에 쓰는 양식으로 주시면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군에서 사업을 쭉 묶어가지고 이제 총괄표하고 분류표를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분류한 8개 하고 40개 중분류 분류를 총괄표로 만들어가지고 지자체에서 그걸 분류를 해 주셔야 저희가 어디에 사업을 등록할지 그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월달쯤 되면 이제 사업 안내서가 진짜가 완료가 돼서 공개가 될 때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저희 사이트 배너를 좀 올려주시면 농민들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식품 사업 정보 네트워크라고 이제 이 사업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농업인들이 어떤 수요가 있고 사용해보고 만족이 되는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면 이게 어느 정도 순간 가면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이제 서로 괴리가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연결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맞출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필요한데 그런 통로를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참여할 수밖에 없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70년생인데 농대를 나오고 뭐 집에 농사도 짓고 하는데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농업직 공무원들 보시면 대부분 그냥 도시에서 자라시고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 안 계시고 친척 안 계시고 그래서 계속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쭉 하시는 분들을 보면 농업인들 수요를 감히 예측도 못 하거든요. 농업인들이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저희 농식품 사업 정보에 관해서만이라도 일단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나중에 확산되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성공이 되면 뭐 좋은 모델로 될 수 있지만 일단 사업 정보를 농민들 수요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요를 파악하고 이제 우리가 좀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정보 제공의 가장 기본 원칙은 수요자에 맞게 수요자가 그 필요한 정보를 또 적시에 제공하면서 수요자의 요구를 계속 이제 소통하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원칙하에서 네트워크를 운영할 거고 그래서 이제 구성 방안은
그 수요자와 공급자입니다. 공급자고 그다음에 여기 자문회원하고 참여회원은 수요자인데 이 자문회원은 저희가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서 지자체에 건의도 할 수 있고 지자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런 약간 그 중간적인 지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역할을 좀 부여하고 참여회원은 그냥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참여회원으로 신청하면은 특별한 자격이 없이 참여회원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총괄할 그 사업정보센터라고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회원들을 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문제 제기라든지 서로 연결해주는 사업정보센터인데 솔직히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산하고 인력 따기는 상당히 하늘이 별 따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요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톡방 다 보셨죠? 제가 카톡방을 한 150년 정도 카톡방인데 그 다 한꺼번에 만들기는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해서 4개, 5개 나누어서 제 카톡방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좀 원활하게 여러 가지 뭐 의견도 듣고 또 이제 소통도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사업 정보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지자체가 참여를 해주시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여기 제가 정보자를 뺐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만 이런 게 결국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또 이제 네트워크 회원들 모여서 이제 얼굴 한번 보자고 하는 거지 뭐 굳이 어떤 좋은 의견을 바라긴 하지만 얼굴을 보고 지역 사람들 좀 익히고 나중에 뭐 같아서 오늘 이제 네트워크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여기 아까 원칙이 지켜지는 게 저희 네트워크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 잡아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되고 여러분들이 핵심 지금 멤버신데 그 역할에 따라서 그 마지막 모습들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늘 한 30분 정도 이제 인사도 하시고 좋은 의견들도 계시면 그걸 저희가 다 모아서 네트워크 운영 방안을 만들어서 결제를 받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브림토이는 나중에 이제 끝나고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맞춤형 정보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농정원 배성원 대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정원 배승훈 대리입니다. 저는 맞춤형 농식품 사업 안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그 이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노트북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맞춤형 농식품 사업 안내 서비스 접속 방법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맞춤형 농식품 사업 안내 서비스는 농림사업정보 시스템 안에 내역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사업정보 시스템으로 검색을 해주시거나 맞춤형 농식품 사업 안내 서비스로 검색을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이 지금 농림사업정보 시스템 화면이고요. 여기서 농식품 사업 시행 지침서라는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여기에 농림축산식품 증거사업 맞춤형 사업 정보 배너를 클릭하시면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사이트는 21년도 하반기에 좀 개선을 해서 연료가 되었고요. 지금 이 분류 체계는 22년도 기준으로 좀 현행화가 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침서나 안내서 통합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사업 분류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과 소개 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농식품 사업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으시다면
사업 연도나 담당 기관, 그리고 신청 자격, 자금 유형별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유기농업 자재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이고요. 해당 자금 유형이나 담당과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지침서가 들어가 있고요. 지침서와 그리고 안내서 이렇게 한글과 PDF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변경 사항도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한글이 좀 깔리지 않아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사업 계획, 주요 내용 등 지원 내용을 알고 싶다 하면 지원 내용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지침에서 어떤 부분을 찾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검색 기능도 좀 구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토양 검정이라고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그럼 토양 검정에 대한 부분이 좀 볼드 처리돼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쇄를 하실 때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분만 클릭해서 좀 인쇄를 하실 수 있고요. 선택 복사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돋보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좀 같이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또 22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사업도 시범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일단 농식품 사업에서는 22년, 그리고 이 분류 체계는 앞서 상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분류 체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서도 농기자재 중에 사업 내역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침서의 요약본, 상세본, 안내서. 저희가 지침서와 안내서가 총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요약본, 상세본, 안내서. 그리고 한글 PDF로 좀 다운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의 경우에는 토양 계량기간은 22년 11월에서 12월. 그리고 지침상에 신청 기간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초 연말로 이렇게 좀 러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담당과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등으로도 검색을 하실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농기자재 정책팀을 검색을 해주시면요, 농기자재 정책팀에 관련된 지침이 보입니다. 네, 지자체 사업도 시범으로 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로부터 전달받은 지자체에 대해서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시도, 시군구를 선택해서 자기가 어떤 시군구에 속하는지 확인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대분류 체계가 다시 나오고요. 이 안에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침은 한 가지로밖에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지침서 상세본에 한 가지로 좀 제공이 됩니다. 저희가 사업명이나 키워드로도 검색이 가능해서 유기농업 자재를 검색해 주시면 사업에 대해서 검색이 되십니다. 부가적으로 저희가 정보 열람 탭에서 기본 형식 물질 정보, 그리고 경영실 등록 정보,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정보 등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또한 FAQ 기능이 있어서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기본 직불 지급 대상 공지 요건은 무엇인가 해서 해당의 질문과 답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맞춤형 농식품 사업 안내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 요령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원에서 맞춤형 지침에 대한 검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정원 빅데이터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은정 대리라고 합니다. 저도 사이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좀 앉아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사무관님이 말씀해주신 설명을 들어보니까 많은 농업인분들이 76% 정도가 사업을 모르고 신청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시기를 놓치신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원 사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농어군에서는 일단 경영체 정보에 있는 품목이랑 필지를 기반으로 해서 농업인에게 맞춤 정보를 지금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가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어군을 활용해서 어떻게 지원 사업을 등록하고 농업인에게 직접 안내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네이버나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농어문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지금 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일단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절차는 다른 사이트와 동일하게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다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넘기고 책자에 40페이지부터 보시면 권한 신청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시고 나서는 권한을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한테 회원 가입한 아이디와 근무하시는 기관, 부서, 그리고 성함, 연락처, 그다음에 소속 지역을 같이 안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좀 유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접속 PC IP를 좀 같이 알려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진행하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당 한 아이디를 이렇게 매칭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 IP를 같이 메일로 선물을 해주시면 저희가 권한을 부여해드리는 형태로 일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IP를 찾는 게 좀 어려우시거나 하시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락처, 저희 고객센터 연락처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IP를 찾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들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업무 메일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저희가 권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해 드리고 나면은 관리자 페이지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바로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이쪽에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농어군 웹 홈페이지와 저희 모바일 앱을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하셔서 업로드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 웹페이지에 PC에서 볼 수 있도록 노출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 앱에서 또 이제 맞춤으로 그 지원 사업이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원 사업이 맞춤으로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서 저희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지자체 이 소식 관리라는 메뉴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접속하셔서 지금 근무하시는 시 그리고 구를 선택해 주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미 등록된 그 지원 사업 내역이 확인이 가능하게 되고요. 일단 저희가 정책상으로는 그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지원 사업은 전체 조회가 가능하도록 일단 저희가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이제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지원 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시 그리고 군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맞춤으로 정보를 안내해 드린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농업인의 그 거주하는 지역이나 이제 필지 기반으로 노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점은 네,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 세부 사업령, 그 다음에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그리고 사업 내용, 그 다음 별도의 지원 조건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없으신 경우에는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이 보통 있으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 성함이나 아니면 저희 그 농업인들이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정보를 다 등록을 해 주셨으면 저장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 바로 표출이 되게 되고 그 모바일 앱에서는 맞춤 정책으로 노출이 될 거고요. 또 하나의 기능이 푸시 알람이라고 해가지고 대상 그 농업원 회원가입자 중에서 예를 들어 공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푸시 알림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푸시 알림을 보내실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구현을 해놨고요. 그 부분은 네, 푸시 알림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오는 메시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지자체 소식 관리 메뉴 아래에 보시면 지자체 표시 관리라는 화면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아까 지자체 소식을 조회하는 화면이랑 거의 동일한데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시랑 시군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발송 대상자가 여기는 7명으로 예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발송 대상자의 기준은 저희 농업원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고 계신 분들 중에 그 지원 사업 대상자이신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 거주하시는 농업인 분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인원수가 표출이 되고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그 해당 농업인들 리스트가 쭉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구분을 지어서 뭐 필지 기준일 수도 있고 지원 사업이 뭐 거주지 기준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해서 보내실 수도 있고 일괄로 보내실 수도 있는 지금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 등록되면 이제 보이는 화면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농업인이 경상남도 고성군에 그 다음에 콩을 재배한다고 했을 때 이제 고성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 정책이 10건이 있다라고 맞춤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웹 화면에서는 이렇게 표출이 되게 되고 웹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표출이 되지만 추가로 푸시 알림 발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사실 지금 테스트 중에 있어서 빠르면 내년 1월경 아니면 늦으면 3월경에 오픈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농업인들이 지자체에 방문하셔가지고 뭐 지원 사업 같은 거 뭐 문의를 하시거나 하시면 저희 농업원 앱을 좀 홍보를 해주시고 이쪽으로 저희가 알림을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지자체 공무원들께서 자기 사업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인들이 이제 고령의 농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업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각 읍면동까지 배포를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아까 제가 그 서두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동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내용을 좀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회원들 중에 혹시 뭐 가입 동기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좀 했다 간단하게 뭐 발표하실 분 계실까요? 잘 이용하시지만 또 고령 60대 이상 되시면
좀 힘드시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정보 제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책자들도 실제로 농업인들이 한 30% 이상이 책자를 원한다, 책자가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설문에 응답해 주셨거든요.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게 방법도 다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1부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지금 정보 네트워크 회원들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분임을 구성할 건데요. 분임은 나눠준 거기 보시면은 1조, 2조, 3조, 4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조, 2조, 뒤에 3조, 4조 이렇게 해서 배치는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미음자로 해주셔가지고 한 12분 정도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 촬영이 있으실 테니까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다. 한 세 줄로 써주시면 되겠거든요.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뛰어줘. 파이팅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마스크 좀 벗으면 안 됩니까? 벗어도 됩니다. 아니,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벗고 네, 좀 같이 벗고 파이팅 하시거나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팅! 하나, 파이팅! 둘, 셋. 좀 내리세요. 잠깐만. 네, 짝 당기시죠. 한 번 더. 파이팅!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눈별로 세팅을 좀 회원들끼리 부탁드릴게요. 뭐가 적혀 있어?